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2년 전에 책을 쓸 때 정신과 50년, 그 다음에 상담 25년 스승과 제자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 인생 대담을 나눈다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 말이죠. 2년 전이니까 지금 벌써 52년째 사람들을 상대로 정신과 진료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시고 저는 원래 이제 27년이 됐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알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마음을 대상으로 사람을 실험 대상처럼 계속해서 지혜를 정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성숙하려고 하는 이 과정이 상담자의 길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제일 먼저 선생님한테 한두 가지 질문을 좀 여쭤볼까 하는데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사람들은 왜 상담을 할까?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요? 네. 답답하니까요. 그러네요. 제가 답답하다고 하는 것은 살다 보면 그 궁금증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궁금하기는 한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면 답답하잖아. 네네네.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궁금한 거를 해결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다가 잠도 못 자고 그러면 네.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몸이 반응을 해버려. 그럼 그것도 이제 그러다가 해결이 되면 또 이제 잠도 잘 자고 그렇겠지요. 그런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런 이제 잠 안 오는 아니면 또 뭐 불안한 그런 증상들이 기간이 길어지면 네. 뭐 6개월이라든지 뭐 이렇게 길어지면 그걸 우리가 이제 병리적인 증상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단기간은 모르지만 계속해서 길어지면 그렇지. 6개월, 1년 이런 게 길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굳어져 가지고 아하. 치료를 해도 원상태로 돌아가지를 못해. 네,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마치 스프링을 있는 대로 늘어놓으면 그렇죠. 다시 옛날로 못 돌아가는 것처럼. 탄력이 없어지는 거랑 네.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답답해하는 단계가 있고 일상적인 궁금함, 그다음에 이게 또 장기적으로 그렇죠. 그러다가 또 굳어진 거 이렇게 크게 4단계가 있을 수 있겠군요. 그 첫째 단계는 이제 궁금한 거거든. 네. 길을 가다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어느 게 바른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궁금하잖아. 궁금하죠. 그럼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네. 내가 A라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 어느 길을 가면 되느냐? 그러면 이쪽 길로 가세요. 그럼 만사 형통 안서형통.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 네. 이제 그런 수준의 상담을 네. 우리가 이제 가이던스라고 그래. 안내. 안내, 네. 지도한다. 정보. 그런 뜻. 네. 그거는 정보만 제공해주면 혼자 해결 다 하는 데이터 거예요. 혹은 인포메이션만 적어요. 그렇죠. 네. 뭐 내가 치료한다고 붙들고 어쩌고 할 것도 없어. 네. 그럼 일이 가면 됩니다. 네.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 궁금증을 혼자 해결하겠다고 참고 이제 이리저리 뛰어봐야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잠시 동안 잠도 안 오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찾아가는 사람이 상담자. 저 같은 상담자, 일반 상담자에게, 네, 그러니까 카운셀러에게. 이제 조금 더 학술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프로블em, 문제 중심. 아하.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을 참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 얘기예요. 네. 이거는 가이던스로도 안 되고 그렇죠.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사실 가이던스로 해결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렇지. 그래서 혼자 전전긍긍하고 헤매다가 이건 나 혼자 못 풀겠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좀 물어봐야 되겠다.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해결해야 되겠다. 물어봐야 되겠다. 답을. 그래서 찾아오는 데가 상담실이고 상담가고 그때 하는 걸 상담 카운셀링이라고 하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런 궁금증을 해결 못하던 답답증이 말이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신 6개월이다, 1년이다 그렇지. 이렇게 굳어지면 굳어져 버리면 치료라는 말을 써야 돼. 예, 테라피라는 말이 이때 나오는군요. 네. 그럼 이제 정신과를 찾아가야 돼. 아하.
그러니까 하나의 증상이자 하나의 병리적인 현상이 그렇지. 나타나는군요. 진단을 붙일 수 있을 정도면 가야 된다. 다이그노시스를 붙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젠 병원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근데 이제 이런 정신질환이 되면은 물론 낫는 경우도 많지만은 네. 만성화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지금은 이제 만성화되는 옛날에 내가 공부할 때보다는 훨씬 적어졌어요. 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네. 의학의 발달. 적어졌지만 내가 공부할 때 통계를 보면 네. 완전히 회복하는 게 한 3분의 1 되고 네. 정상은 갖고 있지만 사회생활에 그래서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게 한 3분의 1이고 네네. 그것도 저도 안 돼가지고 만성화돼 버리는 경우가 한 3분의 1 된다. 네. 3명 중에 1명은 회복되고 그러지. 1명은 회복되진 않지만 사회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그렇지. 없고 나머지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불가능한 거라든지 뭐 그런 게 숫자가 훨씬 줄어들었다. 그 통계가. 네. 지금 통계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치료를 해도 만성화돼 버리는 환자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거는 이제 재활이라는 개념으로 생활하는 아니면 일정 수준에서 적응할 수 있는 것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냥 일상 전체가 돌아갈 수는 없으니 그렇지. 그래도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을 재활, 리해빌리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지.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학습을 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면 그걸 우리가 이제 재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리해빌리테이션. 네. 그건 신체적인 그 재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마음의 재활인 거지. 네. 전체적으로 상담을 얘기하자면 그런 과정을 이해를 하면은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늠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크게 상담을 보자면 그 상담이라는 게 서로 상자에 이야기 담지 않겠습니까? 그 서로 이야기를 하는 수준도 다르다. 가이던스의 단계가 있고 카운셀링의 단계가 있고 세라피의 단계가 있다. 그러면 이 가이던스를 주는 사람은 그냥 뭐 굉장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네요.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로도 가이던스 친구끼리 모여도 말이지. 나 이거 하는데 되게 어려운데 그러면 그거 일하면 돼. 그러면 해결됐잖아. 네. 근데 이게 이제 무 자르듯이 딱딱 나눠진다기보다 카운셀링 안에 조금이지만 치료적 요소도 좀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가이던스의 요소도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고 각각이 다 좀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 증상 정도로 보자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가 되자면 제일 이상적인 거는 이 네 단계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 네 단계를 다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에 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내담자에 따라서 아르케만 주면 될 것 같으면 아르케만 주면 됩니다. 문제 해결은 자기 문제를 조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대화를 통해서 알았다 할 수준까지만 끌고 가면 되는 거고 치료는 요새 또 이제 약물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약물 치료를 겸해서 이제 그런 증상을 없애고 그 생활 습관을 바꿔주도록 하는 거기 그 다음에는 그거 넘어서면 이제 재활에 관한 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추고 있다면 그건 뭐 훌륭한 치료자죠. 참 훌륭한 치료자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말하자면 내가 고수가 되어 있으면 하수라도 가르치고 중수라도 가르치고 상수라도 가르치고 또 고수라도 함께 나눠서 할 수 있지만 내가 중수라면 고수는 아예 손도 못 대고 겨우 하수나 중수하고만 이야기해야 되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서 이제 몇 사람이 모여서 선생님께 상담을 좀 처음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선생님이 크게 가르쳐 주신 게 두 가지 있었던 건데
첫 번째가 이상심리학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정상심리학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쌤한테 여쭤봤더니 쌤께서 그건 또 이상심리학을 먼저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다. 아마 지금과 비슷한 이유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이상심리를 상담을 배울 때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이상 심리를 먼저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내가 한 것은 네. 정상적이란 말이 적합하지는 않는데 비이상적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표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네네네. 표가 많이 나는 것부터 우리가 알면은 그런 게 안 나타나는 사람은 이상적이지 않다. 이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거꾸로도 가르쳐 줄 수가 있어. 네. 정상만 말하자면 비장애인적인 것만 계속 가르쳐 놓으면 네. 그게 눈에 안 뜨이면 비장애인이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방법은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네네. 이에 따라서 다른데 네.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나는 공부할 때 이제 정신과가 아니고 엑스레이 네. 요새는 뭐 이 영상의학과 기계도 많이 발달되고 그랬죠. 내가 네. 공부할 때 하고는 뭐 천양지판인데 네. 내가 공부할 때는 엑스레이도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학생 실습을 나가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보면 알아듣지는 못하겠어요. 왜 그게 다 그거 같아서. 선생님은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이거 있지, 이 점 이게 그거야 이러는데 이 점이 안 보이는데 선생님은 이제 뭐 눈도 물론 밝겠지만은 경험이 쌓였으니까 이 정도로 나타나면 뭐다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배웠는데 한 선생님은 그 정상적인 엑스레이만 보여줘요. 네.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가슴 사진 볼 때는 주로 가슴 사진인데 가슴 사진이라 올리면 전부 정상만 맨날 보여요. 1년 내에 정상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서 이거 우리 뭐 환자를 고쳐야 되는데 멀쩡한 사람들 것만 보여주는 정상만 자꾸 보여줘가지고 이거 뭘 하는 나중에 이제 그 깊은 뜻을 알아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필름이 올라오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다르다 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다르다 이게 있으니까 이제 막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반대가 이제 이상을 먼저 가르쳐 놓으면 이상을 먼저 가르쳐 놓으면 정상 이거 뭐 이상 그걸 안만 찾으려 해도 없거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터득하는 데는 먼저 두드러진 걸 보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서 또 정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겠다 생각하셔서 이상심리부터 공부해라. 그래서 뭐 강박이니 성격장애니 이런 거부터 공부하고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그랬던 경험이 새롭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람들은 왜 상담을 할까? 답답하니까. 답답한 것도 묵은 정도에 따라서 그게 굳어지느냐 아니면 잠시 해결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4단계로 나누고 그 3, 4단계는 좀 병원에 가야 되는 테라피라는 거, 중간 단계는 카운셀링, 첫 번째는 가이던스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걸 좀 더 체계적으로 알 수 있게 됐네요. 그러면 선생님 저 같은 상담가는 중간쯤에 해당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정신과 의사에 해당하는 건데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신과 의사한테 갔던 분들의 이야기를 요즘 들어보면 옛날에 우리가 프로이드 때 생각하는 것처럼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주고 뭔가 읽어주고 이러기보다는 뭐 짧은 시간 동안 약물 처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걸 좀 실제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환자를 여전히 뭐 가장 깊은 지식 많은 이상심리학 이런 것들은 정신과 의사가 할 텐데 환자 보는 시간이 좀 짧다는 건 어떤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현대적인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는 환자들이 많으니까 네. 이제 그런 정신 치료를 하려고는 이제 특별히 골라가지고 이제 학생들이나 수련인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네. 이제 그런 시간을 몇몇 환자는 뽑아가지고 네. 요일을 달리해서 이제 가르치는데 환자가 많으니까 많은 환자를 공평하게 봐주려면 이제 한 사람은 30분 봐주고 한 사람은 3분 봐주고 그래가지고는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불공평 당장 불만이 나올 텐데요. 네. 그러니까 환자가 많으니까 그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환자 수가 많아요. 환자 네, 수가 네, 많으니까. 네, 네. 그럼 환자 수가 적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말은 맞는데 많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현실적인 수지가 맞지 아, 여기 현실적인. 그때만 해도 교수회의에 들어가면 맨날 뭐 어느 과는 얼마 벌고 어느 과는 얼마 벌고 이런 걸 네, 말이지. 네. 통계를 내가지고 다 해람을 시켜요. 그럼 정신과는 그 배터의 회전율이 적기 때문에 네. 자연히 그 많이 벌지를 못해요. 많이 벌지를 못하니까 뭐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좀 무한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은 네.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내가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 수입이 있든 없든 네, 뭐 네. 나보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우리 집에서 이제 아래층을 면담실로 개조를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했나? 네. 하는데 내가 그거 이제 정신치료의 원칙대로 해봤어요. 아. 원칙대로 하고 또 보험에 그 신청하는 금액이 있어요. 네. 상당히 적어. 그것도 내가 보험 처리로 다 하고 네. 그랬더니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200만 원 정도 200이요. 80년 저게 뭐 2000년도 그러니까. 2001년에 내가 그 정년 퇴임을 해서 네. 그 200만 원이면 간호사 월급 주고 월급 좀 인건비 주고 관리비가 하나도 없는. 네. 뭐 약값은 또 없어. 아하.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거는 환자는 확실히 달라요. 예. 야. 내가 그 환자를 학교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두세 번은 입원시켰던 환자예요. 예. 근데 내가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 그 환자들만 붙들고 원칙대로 내가 치료를 하니까 네. 한 번도 입원 안 해. 야. 효과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이야기네. 그럼 네. 내가 정면을 했어. 아하. 그럼 내가 너무 네.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래 했더니 이만큼 이렇더라. 그렇게 치료를 해보라. 내가 안 그래도 자신 있게. 네. 그랬더니 그 개업한 애들이 많거든. 네. 애들이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제자들, 제협한 제자들이. 네.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희들도 선생님처럼 은퇴하고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현역 때 고통스럽게 겪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네. 자, 병원을 하자면 최소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빌려야지요. 그렇죠. 간호사 줘야죠. 네. 약값 줘야지요. 또 맞습니다. 소소한 비용 뭐 다 들어가야죠. 이거 다 빼고 나면 200만 원 가지고 뭘 그러게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접었어요. 나는 그걸 가지고 논문을 하나 쓰고 싶었어. 써봤지만 쓰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쓰고 나면 이거 공공의 적이 될 것 같아. 그러게요. 현실도 모르는 사람이 말이지. 이걸 글이라고 써내느냐 네. 반성했어 내가.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상담사에게 미루는 거예요. 네. 자기는 이제 약만 가지고 약 가지고 치료하기는 쉽잖아요. 네. 반복해서 약을 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담사는 사실은 프로그램 오리엔티드라야 되는데 정작 정신치료를 해야 될 의사가 치료를 안 하니까 네. 진단받은 환자도 그리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버거운 거예요, 상담자는. 네. 그래서 난
퇴임하고 나서 그 상담자 교육을 이제 많이 했는데 네. 기위 상담자가 돼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상담사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상담사가 돼서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만 모아가지고 네. 그 질적인 걸 좀 높여주고 싶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의사처럼 정신치료는 할 수 없는 거다 이게 아니에요. 그 경지에 이르도록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뭐 의사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네. 이 정신치료라는 거는 그래요. 네. 다른 외과적인 것과는 또 다르게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은 그렇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어허. 하나는 임상의 그래가지고 네. 환자만 봐요. 네. 그 다음에 연구하는 사람, 리서치. 연구교수. 네네. 이건 또 이제 연구만 하고. 아하. 그 다음에 교육. 네. 이 세 가지를 분담해요. 네. 우리나라는 한 교수한테 이 세 가지를 다 요구합니다. 아이고야. 다 요구하니까 어느 하나 충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연구 논문도 써야 되고 네. 가르치기도 나는 해야 이제 되고. 정년퇴임에서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지만은 논문 쓸 것도 많아요. 네. 많지만은 그건 논문다운 논문이 아니. 내가 교수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썼는 거지. 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될 수가 없어. 아하. 그러니까 제일 치중하는 게 이제 임상이에요. 환자하고는. 네. 교육은 이제 뭐 따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연구를 따로 할 수가 없어. 네. 이제 그런 모순점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차차 뭐 경제도 이만큼 발달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외국에서 보니까 그 상담원도 네. 그게 분담이 돼 있더라고. 네. 좀 그러니까 세분화되어 있고. 정신치료를 정신과 의사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저도 제자를 봤더니 정신과 의사들 몇 명 있는데 고용돼가지고 거기서 약 처방받고 진단받으면 여기서 상담을 계속하는 그런 경우를 봤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한편으로 현실도 알게 되고 또 그런 상담자들이 좀 용기를 가지고 좀 더 깊이 공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발전하고 싶으면 부단하게 네네. 공부를 자꾸 더 하고 경험을 자꾸 쌓도록 하셔야 돼요. 네. 상담원이니까 나는 프로그램 오리엔티드 된 사람만 본다. 요거는 발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요. 선생님 오늘 이제 구정진하고 처음 여쭤보면서 그 사람들은 왜 상담을 할까 그 말씀 하나 여쭤봤더니 열려라 참깨 같은 질문이었는데요. 그냥 이 상담 동네를 크게 보여주셔서 오늘은 이 정도로 선생님의 귀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답답할 때 상담한다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은 또 답답한 걸 풀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나랑나랑의 이소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